코리아 포커스 정세 분석입니다. 21세기 코리아 연구소 조동원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미 국무장관 캐리와 나토 사무총장 라스무센이 거의 동시에 남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즘 박근혜 대통령도 북과 대화하겠다고 해서 반북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북은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미루고 4.15 태양절을 별 공세가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이 나와서 보복행동, 시위행동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오늘도 현 정세를 예리하게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현 정세의 초점은 바로 그 대화에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하겠다고 한 말의 진위는 무엇인가? 캐리 미 국무장관과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강조한 대화는 어떤 의미인가? 무엇보다 북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에 나오는 대화의 전제 조건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인가? 왜 대화가 중요한가 하면 대화가 아니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대화와 전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캐리 장관과 라스무센 총장의 방남이 중요한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2009년의 비슷한 사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북이 4월 5일 광명성 2호를 실은 은하 2호를 발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통보한 직전에 갑자기 미국의 소리 방송의 두 여기자가 두만강을 넘어 불법으로 입경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클린턴 정권 시절 부통령을 역임했던 유대인 고어가 운영하는 언론이고요. 범상치 않은 두 여기자는 코리아인과 중국인 출신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간 북이 일제 북미 간 연락 통로를 끊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다소 긴장이 완화되었고요. 프라이 박사의 말대로 5월에 제2차 슈퍼 EMP 시험이 있었고 8월 5일 두 여기자의 석방을 위해 클린턴이 유대인 포데스터 전 비서실장 등을 데리고 방북해 김정일 총비서와 회담을 합니다. 이어 10월에 외교안보 협의회를 이끌고 방중한 유대인들에게 정치 외교의 왕으로 불리는 키신저와 김정일 총비서의 대변인격인 김양건 비서가 베이징에서 비공개 회담을 합니다. 그 후 귀국한 키신저는 12월 워싱턴 포스트지에 빈을 취하려면 빈을 취하라 라는 말로 뜬금없이 마감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이는 북과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과의 대결전에서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상의 아주 중요한 계기들인데요. 한마디로 2008년 8월부터 시작해 2009년 6월까지 진행된 그 대결전에서 북이 완승을 거두게 되자 그 결과로 이와 같은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역시 커다란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합의는 말 그대로 북이 남을 취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요구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화답인데요. 물론 북이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강제하기 위하여 그해 5월부터 독특한 열핵 반응 장치, 핵융합 엔진을 단 특수이온 비행체와 특수이온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게 됩니다. 이는 같은 해 8월 노동신문 정론에 우리의 인공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하는 바다로 나간다는 지난 5월에 했다는 김정일 총비서의 시로 인용됐습니다. 이게 북의 히든카드 최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공개 경로를 추동하는 임무를 띠고 움직이며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의 진도가 떨어지면 가끔씩 나타나 2010년 11월 8일 LA 앞바다에서 잠수함발 미사일을 발사 시위를 하거나 2013년 2월 15일 러시아에 떨어지는 유성을 UFO로 등장해 박살내거나 합니다. EMP나 이온이나 다 강대국들이면 다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 첨단 기술들이지만 상온 핵융합 기술은 오로지 북만 독특한 열핵 반응 장치로 개발해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거의 무한정한 엄청난 에너지의 기초에 완전히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들이 이에 겁먹고 알아서 기는 거지요. 자칫 모든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캐리 장관, 라스무센 총장이라는 두 거물 관료들이 방남을 해서 이러저러하게 말하지만 결국 대화를 강조한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2009년 3월에는 두 여자 기자가 두만강을 넘어 입북해 후에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을 이끌었다면 2013년 4월에는 두 남자 관료가 비행기를 타고 방남해 후에 박근혜 현 대통령 방북을 이끌 겁니다. 이렇게 예술적으로 딱 대조되는 기획을 내는 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유대인 스타일이고요. 그 친구들도 자기들이 그래도 명색이 세계를 제패하고 경영하고 있는데
뭘 기획해도 아기가 딱딱 맞게 만들어야 그 상관들의 인정을 받지요.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코리아 반도에 처음 나타나 열심히 대화를 강조하고 돌아간 유럽의 나토 사무총장은 남의 수구 보수 세력들에게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나토도 개입하겠으니 걱정 말하며 북에게 채찍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앞서 말했듯이 미 국무장관과 함께 당근을 팔러 다닌 겁니다. 캐리만 왔으면 누구나 다 당근책만 내놓는다 생각할 때 라스무센이 채찍책의 균형을 잡는 것처럼 보이며 바람을 잡은 거지요. 비공개 경로가 노출되면 더 이상 비공개 경로가 아닙니다.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언론을 속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캐리 라스무센의 방남은 과거 두 여기자처럼 최고의 긴장 국면을 완화 국면으로 전환하며 이후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을 예고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거물 관료들을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세력이 지구상에 누구이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을 다 같이 움직이는 세력은 유대자본밖에 없습니다. 이즈음에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회동하고 반기문이 CNN에 나와 우리말로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희한한 일도 벌어졌는데요. 역시 이 정도 급들을 움직이는 세력도 유대자본뿐입니다. 캐리든 라스무센이든 오바마든 반기문이든 이런 의미에서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이라는 검은 손에 조종되는 꼭두각시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세계의 군사와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세력을 그냥 단순히 자본가들, 금융세력, 제국주의 정도로만 규정해서는 답답하지요. 물론 정치 경제학의 이론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면 타격 목표도 전략 전술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유대자본이라는 말만 하면 미국, 유럽에서는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되거나 오히려 극으로 매도되는데요. 이는 유대인들이 정치권을 움직여 조작해낸 반유대 선정금지법이나 언론들을 통해 만들어낸 여론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정치 경제학 이론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제국주의 핵심의 구체적 실체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막스의 자본론을 연구하면서도 숭홍빙의 화폐전쟁과 같은 책들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북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집중공세를 취하면서 결정타로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 조치합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관망하던 남코리아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순식간에 4조 원을 빼고 외환이 술렁거리며 국가부도 위험을 알리는 CDS가 급상승하는데 여기에 사재기 조짐까지 일어납니다. 날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가들이 기자회견하며 죽겠다고 하지. 이에 연결된 협력업체들이 수천 개지. 무엇보다도 외국 자본이 흔들리지. 그러니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한다고 할 수 없게 됐지요. 물론 수구 보수 세력들에게 결정타를 안긴 건 캐리 라스무센의 방남입니다. 4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수구 보수 세력들 중 가장 극우적이고 호전적이며 무모한 일부가 작당하고 김정은 제1비서의 모형을 만들어 불태워버립니다. 다 있을 법한 일이고 다 예견된 일입니다. 박 정권이 최근 이런 반북 구구패들의 준동을 나름 자제시켰는데도 늘 그렇듯이 선생님 말을 안 듣는 문제아들이 있지요.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북의 최고사령부가 나서서 이들을 보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예고 없이 보복 행동에 들어가며 군사적 시위 행동도 벌인다고 했습니다. 누차 설명했듯이 북은 비공개 경로상에 미군 나토 개입 없는 조국 통일대전을 이미 결심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남은 것은 그 전쟁의 명분뿐입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를 사실상 유도하고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 기간을 노리며 이렇듯 북의 최고 존엄에 대한 시비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로 북의 성명들에 나온 전쟁 명분들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북의 군대 인민을 전쟁으로 추동할 수 있다는 건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명분 중에 으뜸은 당연히 최고 존엄 모독입니다. 북은 구호나무와 초상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군대와 인민이 목숨을 바치는 사회입니다. 4.15 태양절에 북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면서 무사하리라 생각했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반북 구구패들이 북 최고 존엄 화형식을 한 건 다이너마이트에 불 붙인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영화 감독은 영화로 말한다 했습니다. 최고사령부는 전쟁으로 말합니다.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 말로 먼저 경고하는 건데요. 그러니 절대 빈말로 끝날 순 없습니다. 그런 최고사령부가 나서서 보복 행동과 시위 행동을
최후 통첩했습니다. 이건 박 정권이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100% 합니다. 곧 드러날 텐데요. 자칫 이걸로 전쟁에 불이 붙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박 정권의 대화 의지를 떠보는데요. 그간의 반복 적대 행위에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박 정권이 정말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면 못합니다. 항복선언, 수구 보수 세력과 갈라지라는 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직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조건에서는 할 수 없지요. 고로 북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게 보복행동, 시위행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비공개 경로를 따라 박 정권이 갈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드는 거지요. 5월 초 박 대통령이 방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거기서 모든 게 최종 결정될 걸로 보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두 관료의 방남과 오바마 반기문 회동이 있었기에 당연히 오바마는 대화를 결정적으로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지막으로 북미 간의 뉴욕 또는 제네바 채널로 조율된 박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공개될 겁니다. 오바마까지 대화에 나서는 3자 회담, 시진핑까지 참여하는 4자 회담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14선언의 종전선언과 유사해집니다. 캐리가 중국 가서 9.19 공동성명을 강조했지요. 국제적인 9.19 공동성명과 궁합이 맞는 게 국내적인 14선언입니다. 결국 캐리가 사전 조율하고 오바마 박근혜가 선언하고 제의하는 게 9.19 공동성명과 14선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북은 이런 지하에 거절할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게 통하지만 올해는 통하지 않습니다. 북이 생각하는 이란은 대화로 북미 평화조약 북남 연방제 합의하는 것이고 이안은 미군 나토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이며 삼안은 미군 나토 개입하는 북제국주의 전면 핵전입니다. 삼안은 북과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도 모두 원치 않는 것이고 이안은 북에게 최선이며 이란은 북에게 말 그대로 최저선 마지노선입니다. 따라서 북은 그 최저선 마지노선 너머로 결론이 지어지는 걸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즉, 이 선이 무너지느니 차라리 이안, 전쟁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한 2013년 대결전입니다.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방북이든 박근혜 오바마 방북이든 제대로 뭔가 발표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북은 더 이상의 희망을 접고 전쟁을 개시하게 될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정인데요. 만약 남의 수구 보수 세력들이 무모한 반북 구구 행태들을 벌이거나 공안당국이 그 무슨 충격적인 공작 사건을 터뜨리며 수구 언론들과 종북 세력 척결소동을 일으키거나 한다면 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여튼 크게 봐서 정해진 루트를 따라간다고 해도 워낙 상황이 심각하고 민감해서 언제 어떻게 총성 한 발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처럼 제2차 코리아전의 도화선에 불이 달릴지 모릅니다. 하여튼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상황이라 서해 오도든 38도선 내륙이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반북 구구패들, 북이 진짜 원하는 일, 전쟁으로 싹 정리하고 싶어하는 북의 최고사령부 총참모부가 바라는 일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전쟁은 아무리 신속히 끝난다 해도 무고한 인명의 살상과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코리아 반도에서의 전쟁은 자칫 핵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과 남코리아 내의 군대에 어떤 극단 분자가 있어 대형 사고를 칠지도 모르지요. 아무리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이 나름 미군 남코리아군을 통제한다고 해도 늘 시나리오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화형식하는 반북구구 단체들 나오지 않습니까? 참 하루하루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당장 북을 향해 방북하겠다, 민족공조하겠다, 연방제도 검토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과감히 보내야 합니다. 미국을 가더라도 오바마를 설득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다. 그런 나의 진심을 입증하기 위해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고 김관진, 정승조, 원세훈을 처벌하겠다. 일체 반북구구 행태들을 금지시키겠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걸 도저히 말로 못하겠으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북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수위와 호흡을 조절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정한 일정표대로 그냥 쭉 나아갈 겁니다. 북은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보다 자신들이 정한 7월 27일 전에 끝낸다는 시간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시간을 질질 끌다간 모든 걸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혹 아직도 미군과 나토가 코리아전에 개입할 것이라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꿈 깨라고 하고 싶습니다. 북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첨단 핵타격 수단들이 미 본토와 유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슈퍼 EMP 핵탄을 품은 위성 탄두가 극궤도를 날아다니고 있고, 역시 슈퍼 EMP 핵탄과 중성자탄, 수소탄, 원자탄을 가진 잠수함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역시 다양한 핵무기들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이 미 본토와 유럽을 타격 목표로 입력한 상황입니다. 이게 전략 로켓투군 긴급회의에서 작전 계획에 최종 비준했다는 뜻입니다. 여차하면 지구가 절단나는 상황인데요.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이 모든 걸 잃는 전면전, 핵전을 벌이겠습니까? 그런 실력도 배짱도 없습니다. 북은 사생결단의 각오와 지하 300m 요새를 믿지만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은 이런 각오도 없고 지하 요새도 없습니다. 절대로 전면전 핵전 못합니다. 주남미군 사령관이 자동 개입 문서에 사인하고 나토 사무총장이 박람하고 하는 건 오히려 지나친 강조 속에 숨은 반대의 뜻입니다. 하여튼 일본 믿다 철저히 배신당하고 중국에 망명했다 비명해간 김옥균의 신세를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명쾌한 정세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하루빨리 평화 통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코리아 포커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